안녕하세요. 미국 살고 있는 40대 아저씨입니다. 저희 채널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두 영상을 쇼츠 말고 좀 너무 좀 우울하게 찍은 것 같아가지고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발랄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두 영상은 사실 좀 슬픈 얘기를 하니까 너무 또 발랄하게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호수가 있어요. 네, 정말 호수가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주 걷는 건 아닌데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목이나 썸네일에서와 같이 제가 국제 결혼을 했고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국제 결혼을 할 겁니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실패했음에도 또 국제 결혼을 하려는 이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채널 프로필 사진이나 배너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국제 결혼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결혼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제 결혼을 또 했고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단점을 마지막에 조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한국 여자분도 그렇고 많은 국가의 여자분들이 가부장적인 남자를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정통적인 이렇게 성 역할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어요. 특히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또 한국 여자분들이 이 한국 남자한테 가지고 있는 해야 될까, 이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허들이 많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남자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남자한테 굉장히 전통적인 성 역할을 또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직업적으로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그런 허들이 좀 낮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전처를 만났을 때 전 직업이 없었어요. 나이도 많았지만 직업도 없었고 앞으로 제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방향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그런 사람이랑 덜컥 결심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이제 가족의 책임질 자신만 있고 좀 성실한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게 가능하다. 이제 국제 결혼이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백인 여자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 칠레에 여행을 갔다가 칠레 남자랑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도 이제 남자를 이제 미국에 들여놨죠. 그런데 영어를 잘하기를 하나 학위가 있냐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남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여자가 애 키우고 돈 벌면서 뒷바라지해서 학교를 졸업시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다, 일단 국제 결혼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모인데, 요거는 장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틈새 시장을 좀 노려라 요런 조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제가 한국 사람들한테 먹히는 외모도 아니고 키도 작은 편이고 하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외국 백인 남자들,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귀여워 보이는 남자가 한국 여자분들을 사귈 때, 와, 쟤는 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의 기준에 비해서 좀 많이 모자라신 분들을 외국인은 사귀더라. 왜냐하면 이 국가별로 미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전혀 좀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의외로 외국에서는 좀 스코어를 더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강아지도 있네. 헬로 강아지. 아이고, 뛰어다니고 예쁘죠 여기. 제가 여기 걸어 다니는 데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귀여워 보이는 백인 남성분들이 조금 외모가 떨어지는 한국 여성을 사귄다, 이런 말씀을 첫 서두에 드렸는데, 하지만 반대로 그 귀여워 보이는 백인 남자가 그 자국에서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서 귀여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서로 선호하는 외모에 맞춰서 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모르잖아요. 제가 정말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 얼굴인데 특정 국가에서는 먹힐 수 있는 외모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절대적인 판단을 해줍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가장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너무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옆집 아저씨가 이제 그 옆집 와이프한테 해주는 것들을 내가 했을 때 그건 너무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죠. 사회 통념상 상대적으로 내 노력이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하지만 외국은 좀 덜 그렇더라. 내가 노력하는 것들은 어느 집에서 해주는 거든 상관없이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해주는 거면은 고마운 거죠. 네,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즘은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때 남자들이 이제 돈을 좀 많이 해오죠. 돈을 많이 해서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저는 뭐 집이 부유하지도 않아 갖고 저희 부모님께서 거의 한 1억 정도 도와주셨거든요. 결혼할 때. 뭐 집을 따로 해준 게 아니라 진짜 딱 1억 정도 딱 해주셨는데, 정말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인데 요즘 세상에는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1억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모은 돈, 집에서 해주는 돈 다 엄쳐가지고 1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돼버렸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전처의 처형도 10원도 없는 남자랑 둘이서 월세방에 들어가서 돈 모아서 작은 집 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간 커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사실 처형이 좀 굉장히 좀 질투를 많이 했어요. 제가 큰 돈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은 그 초반에 그 현금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형이 진짜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러워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뭐 한국에서 너무 당연시 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움도 사고 굉장히 고마움도 많이 얻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웬만해서는 한국분이랑 결혼해서는 약간 얻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또 그래서 국제 결혼은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듯이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문화 차이겠죠.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쌈딱 같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싸워요.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근데 하지만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둘이 결투를 합니다. 약간 중세시대 때 기사들이 결투하는 것처럼 둘이 싸워요. 막 둘이서 붙어 싸워서 이제 거기에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좀 안 맞는 거면은 그냥 좀 넘어가고 짜증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그게 저는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배우자 전체한테는 화를 많이 내는 나쁜 놈 이렇게 된 거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워키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유럽도 많이 이제 없어지기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요즘엔 좀 최고조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종이 다르다 보면은 우리가 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생깁니다. 제가 재혼을 아시아 분이랑 했는데, 사실 아시아 분이랑 하니까 약간 고향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들어요. 마지막 단점은 언어겠죠. 언어입니다. 제가 영어를 뭐라고 해야 될까, 요 부분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나름 잘하는 편이고요. 저는 특히 좀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어 실력보다 오히려 좀 듣기 편한 영어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은 한국말로 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거기에 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영어에서는 이것도 문화랑 좀 관련이 있긴 한데 언어상 의미가 많이 내포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또 좀 답답함을 느꼈고, 그리고 오해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왜 이해 못 해주지? 난 이걸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은 내가 한 얘기에 내가 이게 담으려고 했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 알았다. 그래서 좀 많이 싸운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국제 결혼을 그래도 또 하는 이유는 단점하고 그 장점하고 저울질을 해봤을 때 확실히 장점이 더 크더라. 좀 크더라. 그리고 저도 이제 저에 대해서 또 배우는 계기가 되고 해서 국제 결혼을 전 하는데 별로 두려움도 많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분이랑 제가 살았을 때 그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살 자신도 없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제 결혼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걸으면서 하니까 너무 숨이 차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보도록 해요. 빠이.